네, 안녕하세요. 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급 레이싱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니호크 2 모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타이니호크 2는 이맥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렇게 조그만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모터가 브러시리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시리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그 모터는 브러시 타입인데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모터들은 브러시리스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모델들은 좀 기술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브러시 타입이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임에도 브러시리스 타입의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곧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출력이 못해도 한 30%나 40%가 더 증가됐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모터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 채공 시간도 조금은 더 늘어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 타이니호크 2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케이스를 기본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날개는 뭐 이렇게 사엽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사엽 날개로 되어 있어서 뭐 안정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두 가지 타입이 다 제공이 되는데 하나는 3.7V 타입, 그러니까 1셀 제품, 하나는 7.4 2V, 그러니까 2셀 제품이 그렇게 같이 제공이 돼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게 3.7V보다 더 높은 하이볼티지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기본 전압이 3.85V인가 그래요. 그래서 만충 전압이 여기 얘는 적혀 있는 것이 그 4.35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3.7V 기본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들은 만충 전압이 4.2V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하이볼티지의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4.35V까지 이제 좀 더 높은 전압이라는 거죠. 그거는 곧 뭘 의미하냐? 아까 브러시리스 모터라 그랬죠. 거기에다가 전압까지 높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파워가 더 세집니다. 그리고 체감적으로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반드시 생겨나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썼을 때 그 전압이 떨어지면서 이게 날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런 하이볼티지 전압을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가 좀이라도 늦춰지기 때문에 그 비행시간이 조금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하여튼 여기에 있는 하이볼티지 1셀 제품 4.35V 이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는 7.4V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1셀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좀 정숙하게 좀 초보자 위주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비행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7.4V를 장착하는 순간 좀 더 파워풀한, 그러니까 전압이 2배가 되다 보니까 속도도 상당히 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다이나믹성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좀 숙련자분들은 나중에는 이 7.4V를 꼽아서 날리셔도가 아니라 날리시는 게 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은 여기 카메라 설명 안 드렸는데 카메라 FPV 카메라는 이미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게 진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입니다. 10만원대. 뭐 조종기를 물론 뺀 가격, 이 본체 가격만 따져서 그렇지만 이 본체에는 이 FPV 카메라, 그 영상 송수신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장되어 있고 이 브러시리스 타입의 모터까지 장착이 돼 있음으로 해갖고 이런 거 조합하려고 하면은 이 10만원대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얘는 그 가격대에서 이제 이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런 레이싱 드론을 시작하시는 분, FPV 레이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제품이 있으면은 이건 어떤 거를 할 때 이제 보통 쓰게 되냐면은 이렇게 고글을 쓰고서 비행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FPV 레이싱 드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영상이 여기 좀 보이나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진짜 제 얼굴 보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 고글을 쓰고 내가 실제적으로 이 드론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비행을 하고 싶을 때 그때 FPV 레이싱, 그러니까 레이싱 드론이라는 것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활용할 때 필요한 것이 이렇게 오픈소스 기반의 조종기가 필요해요. 조종기 중에서는 이게 예전에는 이제 타라니스, FR스카이에서 나온 타라니스라는 조종기를 이제 물려서 사용을 했는데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D8 타입이라는 그런 그 프로토콜 그런 걸 설정해 주는 게 있는데
뭐 안타깝게도 이 타라니스는 지금 여기하고 바인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T16, 이 타라니스 이외의 오픈소스 기반의 조종기 중에서 저희가 가장 권장해 드리는 것이 이 T18, T16, 아이고 조용히 해. T16이라는 이 조종기인데, 여기에서는 D81 타입이나 D16 타입까지 모든 걸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게 바인딩이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종기로 물려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 제품 강력 추천해 드리고 그냥 물려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뭐 제가 모드 1으로 지금 잠깐 세팅을 해놨는데 잠깐 비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여기 이 타라니스의 조종기 같은 경우는 여기 스프링을 아예 빼놨어요. 이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텐션이 없도록, 그러니까 스프링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원활하게 날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드론 전용 그 조종기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을 경우에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이싱 드론을 이렇게 다룰 때는 지금처럼 출력에 관련된 레버는 스프링이 없어야 진짜 좋아요. 그런데 지금 T16은 제가 다른 그 산업 드론에 제가 사용하던 거를 가져와서 여기에다 이제 바인딩 했다 보니까 지금 스프링을 아직은 안 빼놨어요. 제가 모드 1 기준으로 했는데, 모드 1 이쪽이 이제 모드 1 기준이라면 이쪽이 출력인데, 출력 쪽에 이 스프링이 아직 달려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이 그 레이싱 드론을 고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특정 위치까지 이렇게 멈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얘가 스프링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싱 드론을 다룰 때에는 이 최소한 이 출력에 관련된 이 스틱은 스프링이 없게끔 해서 날리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싱 드론은 모드 1, 모드 2 조종기를 가려야 좋아요. 이게 스프링이 양쪽에 있을 경우에는 모드 1, 2를 가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는 모드 1, 2를 가려야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도 불편한 게 뭐냐면, 이걸 내려놓고 이걸 켜야 이게 안전한데, 제가 이거를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 자체가 이제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가운데다 놓게 되면은 무한정 이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그 얘가 덕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크게 파손의 위험도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봅시다.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이거 고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거 배터리가 없나요? 좀 날려야 되는데. 고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밑으로 약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양쪽 스프링이 다 같이 있을 경우에는. 하여튼 지금 고글을 통해서 날리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갖고 나중에 다음번 시간에 한 번 더 활용해서 충전된 상태에서 이 고글을 통한 비행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